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5장 전략에 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전략 중에서 apply, exact, 그리고 show라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그 절의 나머지 내용을 다 읽고 그 다음 절인 기본 전략이라고 하는 절을 읽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You can write a tactic script incrementally. 여러분은 전략 스크립트를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VS Code,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텍스트 편집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둠 이맥스를 사용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창을 열 수 있냐면 그 메시지를 여는 창, 메시지를 표시하는 창을 열 수 있대요. 무엇을 입력하면 그런 창을 열 수 있냐면 Ctrl Shift Enter. And that window will then show you the current goal whenever the cursor is in a tactic block. 그리고 그 창이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택틱 블록 안에 커서가 있을 때마다 현재 목표가 뭔지를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Emacs,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텍스트 편집기죠. Emacs에서는 You can see the goal at the end of any line by pressing, 그다음에 C가 컨트롤일 텐데 컨트롤 C, 컨트롤 G를 눌러서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마지막 줄의 끝부분이군요. 마지막 줄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목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We'll see the remaining goal in an incomplete proof by putting the cursor after the first character of the last tactic. 그리고 나머지 증명 목표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완성이 덜 된 증명에서 할 수 있고 커서를 어디에 놔야 하냐면 마지막 전략의 지금 제가 마우스가 없어서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인터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After the first character of the last tactic. 마지막 전략의 첫 문자 바로 다음에 커서를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G, 잠깐만요. 컨트롤 C, 컨트롤 G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맥스에서는 정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뭐 그게 엄청 중요하진 않으니까. 제가 증명 목표를 어떻게 보는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정보창 가시면 그 by로 시작하는 택틱 블록을 정보창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냐면 각 전략의 맨 첫 문자에 커서를 놓아서 어플라이 전략이 실행되기 전의 증명 목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플라이 전략이 실행된 다음의 증명 목표는 그 다음 줄인 exact 전략의 첫 번째 문자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목표가 P이고 Q이고 P이다였는데 지금은 Q이고 P이다가 됐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각 전략이 실행된 이후, 직후마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f the proof is incomplete, 만약 증명이 불완전하다면 the token by 토큰은
빨간색 그 물결줄로 장식이 된다. 그러니까 물결 무늬의 줄이 아래에 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류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그 오류 메시지에는 남아있는 증명 목표를 그러니까 그런 증명 목표가 표시될 거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부러 두 번째 전략인 이그젝트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에 빨간색 밑줄이 그어지긴 하고, 이 밑줄은 물결 무늬 표시가 맞아요. 그리고 아래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해결하지 못한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PQ가 명제이고 HP, HQ가 각각 P와 Q의 증명일 때 Q이고 P다라는 연원의 증명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한 겁니다. 다음. Tactic commands can take compound expressions. 전략 명령들은 그냥 전략들은 복합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아까 제가 보기에서 설명해 드린 셈이네요. Not just single identifiers. 단 하나의 식별자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식별자가 결합된 식을 전략 명령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pply 다음에 and intro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and intro에 hp를 입력해서 얻은 함수. and intro도 함수지만 and intro hp도 함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쿼리잉을 기억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and intro hp라고 하는 함수도 말 그대로 그게 함수니까 apply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합적인 식이 전략 뒤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Unsurprisingly, it produces exactly the same proof term. 뭐 놀랍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서 테스트 정리를 증명했을 때나 지금이나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는 이렇게 증명했는데 이렇게 증명하든 아니면 전략을 두 번만 쓰든 그 전략들이 만들어주는 증명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네, 뭐 그거는 확인 안 할게요. 똑같아요. 예. Multiple tactic applications can be written in a single line by concatenating with a semicolon. concatenate라는 말은 어떤 것들을 잇다, 연결하다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사전에서 지금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사슬같이 있다, 연쇄시키다, 결부시키다, 연결시키다, 연관시키다. 연쇄하다라는 말을 써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다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쇄하다가 근데 타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쇄시키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개의 전략을 적용한 것을 단 한 줄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전략들 사이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적용한 명령이라고 할까요? 명령들을 한 줄에 다 적고 싶으면 그것들을 세미콜론으로 연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세미콜론은 쌍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쌍반점이라고 말을 하면 세미콜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콜론은 쌍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tactics that may produce multiple subgoals often tag them. 그리고 여러 개의 부분 목표를 만드는 전략들은 보통 그 부분 목표에 이름표를 단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tactic and intro tag the first subgoal as left. and intro라는 함수, 추론 규칙을
어떤 증명 목표에 적용했을 때 그때 첫 번째로 생기는 부분 목표의 이름은 left이고 그 다음은 right라고 하네요. In the case of the apply tactics, apply 전략의 경우 the tags are inferred from the parameters names. 그 태그, 이름표는 어떻게 이제 정해지냐면 그 각각의 부분 목표 이름들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and intro라고 하는 추론 규칙의 매개 변수 이름에서부터 그 이름들이 태그의 이름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Used in the end intro declaration. and intro라고 하는 추론 규칙을 선언했을 때 사용된 매개 변수 이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You can structure your tactics using the notation case tag. 그 다음에 두 줄짜리 화살표 쓰고 tactics라고 나타냈는데 해당 이름표의 부분 목표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케이스 그 다음에 태그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써주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The following is a structured version of our first tactic proof in this chapter. 그리고 구조화된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조화됐다는 게 뭐냐면 글쎄요. 이거를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약간 좀 긴가민가한데 부분 목표들의 항목을 서로 잘 구별할 수 있게 들여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표를 명시적으로 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좀 잘 정리한 증명, 보기 좋게 만든 증명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You can solve the sub-goal right before left using the case notation. case라고 하는 표기법을 이용하면 그 증명 정보창에 나오는 부분 목표의 순서대로 각 부분 목표를 하나씩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부분 목표부터 먼저 골라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래야 하는 필요성은 제가 느낀 적은 없어요. 하지만 뭐 알아는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는 예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정리가 있고 이것의 목표는 P이고 Q이고 P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PQ는 명제고 P와 Q가 각각 참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apply and intro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는 두 가지 증명 목표가 뭐냐면 그거는 아마 end intro 마지막 줄, 그러니까 end intro 줄의 끝부분에 커서를 놓으면 목표를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목표가 두 개니까 지금 정보창을 오른쪽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행을 자동으로 넘겨서 볼 수 있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자, 케이스 레프트는 P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목표고 케이스 라이트는 Q이고 P다라고 하는 연원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AND는 오른쪽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P와 Q 주변에 소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맨 높은 단계에 있는 맨 높은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AND 인트로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연원은 P를 왼쪽 연원지로 갖고 Q 그리고 P라고 하는 연원문을 오른쪽 연원지로 갖는 연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증명 목표가 Q이고 P다가 된다는 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뭐 그 다음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Q이고 P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AND 인트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증명 목표가 두 개로 나뉘죠. 하나는 Q고 그 다음은 P입니다. 각각은 HQ, HP를 제시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제 시청자 한 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하는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고 이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디까지 봤었죠? Note that Lin hides the other goals inside the case block. 그리고 린이 케이스 블록 안에서는 다른 부분 목표를 가린다는 것을 확인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오른쪽 경우 안으로 커서를 놓았을 때는 그때는 왼쪽 증명 목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제가 약간 설명을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왼쪽 증명 목표가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케이스 레프트를 먼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왼쪽 경우를 나중에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AND 인트로의 마지막 문자에 커서를 놓으면 증명 목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개가 나오는데 오른쪽 경우부터 먼저 증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case right를 썼습니다. 그러면 Q이고 P다라고 하는 연원을 증명한 거죠. 이 과정은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시 얘기는 안 할 건데 보시면 왼쪽 부분 목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별건 없어요. 예. AND 인트로의 끝부분 두 번째 줄의 AND 인트로 마지막 문자에 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케이스 레프트, 케이스 라이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뭐 케이스 라이트나 케이스 레프트를 썼을 때 그때 이제 다른 부분 목표는 사라진다는 거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we say it is focusing on the selected goal.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택된 목표에 린이 집중한다고 표현합니다. Moreover, Lin flags an error if the selected goal is not fully solved at the end of the case block. 그리고 언제 오류 메시지가 나오냐면 그 선택된 목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때.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냐면 해당 케이스 블록의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때 린이 오류 메시지를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를 한번 써보면 좋을까요? 케이스 레프트를 위로 다시 옮기고 그 다음에 exect hp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생기죠. 여기 보시면 약간 지금 오류 메시지를 보면요. 케이스 레프트가 증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 경우 태그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뒤에 4번 줄에서 7번 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왼쪽 경우의 증명이라고 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For simple subgoals, it may not be worth selecting a subgoal using its tag.
간단한 부분 목표의 경우에는 이름표를 이용해서 부분 목표를 고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많지 않다. 그럴 가치가 크지 않다. But you may still want to structure the proof. 하지만 증명을 구조화하고 싶을 수 있다. 각각의 항목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Lin also provides the bullet notation. 그래서 글머리표 표기법도 제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마침표를 찍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운데 점을 찍으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점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점들은 마침표인데요. 그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점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잠깐만요.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 넣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코드를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침표 있죠. 마침표를 지우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역비큼 쓰시고 마침표 누르시면 가운데 점이 나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예. 가운데 점이나 마침표나 똑같은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굳이 가운데 점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더 예뻐서? 더 보기 좋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리는 유니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유니코드이고 어떤 게 아스키 문자인지 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제목에 해당하는 기본 전략이라는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apply and exact, another useful tactic is intro. 자, 이제 도입하기라는 전략이 등장하죠. Which introduces a hypothesis. 이거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을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뒤에서 확인해야겠죠. What follows is an example of an identity from propositional logic.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명제 논리에 관한 항상 성립하는 명제. 여기에서 identity는 항등식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항상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항진 명제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동어 반복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동어 반복은 그 말뜻 자체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여서 그래서 저는 항진 명제라는 용어를 좀 더 좋아해요. 그거는 항상 참인 명제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3장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명제를 이제는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어디 보자. apply, intro, exact 이거 말고는 없죠? The intro command can more generally be used to introduce a variable of any type. 이거는 안 되겠고 그러면 좀 간단한 예를 제가 들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저거를 붙여넣기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만 더 왼쪽 창의 길이를 느리고 싶은데 너무 느렸네요. 잠깐만요. 네,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apply가 하는 역할이 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if intro라고 하는 추론 규칙은 자, 여기 증명 목표인 해당 쌍 조건문의 왼쪽 조건이 참이면 오른쪽 조건이라고 해야 하나? 오른쪽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처음에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명제가 참이면 왼쪽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이 또 필요해요. 두 가지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약간 말을 좀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왼쪽 명제가 참이면 오른쪽이 참이라는 조건문의 증명이
첫 번째 인수로 필요하고 두 번째 인수는 그 반대 방향의 조건문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쌍조건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intro라고 하는 동등은 쌍조건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동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등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동등의 도입 규칙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apply라는 전략을 이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략 모드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정의 등호 다음에 by를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if int로 다음엔 목표가 두 가지 생깁니다. 그 전을 한번 볼까요? 자, apply를 실행하기 전,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 뭐 이렇게 해도 되네. 예, 실행한 다음에는 두 가지 목표가 생기죠. 그렇죠? 왼쪽이 참이면 오른쪽이 참인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참이면 왼쪽이 참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글 머리표, 3번 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글 머리표가 케이스 NP의 증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NPR의 증명은 15번 줄 이후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다음에 인트로라고 하는 전략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보셔야 하니까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보세요. 조건문을 원래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조건문은 함수 유형입니다. 따라서 함수 유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든다는 것은 해당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구성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람다 함수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fun이라고 하는 핵심어로 어떤 함수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전략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가정을 맥락에 도입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intro h라고 하는 h 가정을 도입해 볼게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와의 차이가 뭐냐? 아까는 증명 목표가 조건문이었는데 이제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아까의 조건문에 있는 그 두 가지 명제 중에서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목표 바로 앞에 있는 맥락, 여기를 아마 맥락이라고 할 텐데 맥락에 지금 그 가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차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아까는 H라고 하는 가정이 없었죠. 그 대신에 증명 목표가 아예 조건문이었어요. 근데 그 조건문이 사라지는 대신에 원래 조건문의 가정이었던 것이 맥락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증명항이 주어졌죠. 그리고 조건문의 결론이었던 부분이 이제 증명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무슨 일을 한 거와 같냐면 이 상태에서 쓸 수 있나? 여기에서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로 오면 안 됐네. 3번 줄을 봐야 하지 않았나요? 그쵸? 3번 줄을 봐야 했는데 지금 제가 5번 줄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디 설명했었죠? 아마 3번 줄이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3번 줄이랑 5번 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보세요. 조건문의 가정이 맥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intro h를 실행하면 그러면 h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죠. 자, 5번 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q가 참이면 p이고 q이다. 또는 p고 r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declaration을 여기서 의미한 게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를 골라도 참이 된다는 의미에서 선택하다의 선이 들어간 선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논리합의라고도 부르는데 q가 참이면 이 조건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논리합이 참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제를 어떻게 증명하냐? 일단 Q라는 가정을 맥락에 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int로 HQ라는 전략을 실행한 거죠. 그러면 HQ라고 하는 증명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 뭐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이 증명이 왜 참인지는 뭐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었죠. 인트로 H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질적으로 무슨 일이랑 같냐면 이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예, 되네요. 그러니까 인트로 H가 하는 역할은 사실상 펀 H 화살표, 펀 H 람다 화살표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라는 가정을 도입했다는 건 정의역 원소 H에 대해 공역 원소를 그러니까 함수 값을 지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참고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by라고 하는 핵심어를 또 썼죠. 왜 썼냐면 보세요. 지금 사실상 들여쓰기를 좀 다르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전체 들여쓰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왜 되냐면요. 이그젝트 다음에 나오는 식은요.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괄호를 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전체가 일종의 함수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이것 전체가 람다 함수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h는 p 그리고 q 또는 r라는 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목표를 보시면 p이고 q이다 또는 p이고 r이다 라고 하는 논리합인데 이 논리합을 증명하려면 원래 여기에 증명항을 작성해야 돼요. 근데 증명항을 작성해야 하는 자리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략을 사용하려면 by라는 핵심어를 먼저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y라고 쓴 부분부터 마지막 전략이 나오는 부분까지의 전체 블록이 저거 전체가 린이 알아서 저걸 식으로 바꿔줍니다. 우연 설명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그 증명항을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저 블록 안에 나와 있는 전략들을 이용해서 린이 알아서 그 증명항에 해당하는 그 증명항에 해당하는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게 함수 값이 된다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건 설명을 위해서 한 거지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 설명을 위해서 저렇게만 저렇게 식을 쓴 거지 평소에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요? 33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읽으면 50분 되니까 그때쯤에 이제 끝내볼게요. 근데 기본 전략에서도 제가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좀 많아 보이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뭐 하는 데까지 해보죠. 인트로 전략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닌 임의의 유형에 해당한 게 아니라 임의의 유형에 속하는 변수를 도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항등 함수가 아니구나. 그냥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유형 알파 화살표 알파가 있을 때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약간 조금 이상한데 인트로 A 하고 이그젝트 A 했거든요. 이게 되나?
예, 되나 보네요. 순간 알파라고 하는 유형이 비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한번 항 모드로 증명이 아니라 작성해 볼까요? example이라는 저 핵심어는 명제에 관한 진술을 작성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은 첫 번째 보기랑 두 번째 보기는 이거는 명제를 증명한 게 아닙니다. 조심해 주세요. 명제를 증명한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정의역이 알파고 공역이 알파인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항은 그냥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알파인 함수를 정의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함수 아무거나 하나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인트로 A가 하는 역할은 번 A 그다음에 두 줄짜리 화살표가 하는 역할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xect A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목표에 해당하는 유형에 속하는 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A를 제시하고 싶을 때 그때 exect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세 번째 보기는 이거는 명제를 증명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식은 명제거든요. x는 x와 같다는 건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x는 x와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니까 일단 x를 도입했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x는 명제의 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속하는 유형은 알파고 알파가 속하는 유형 3개는 타입이잖아요. 프롭이 아니라. 그럼 알파는 명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유형인 거예요. 타입은 유형의 유형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들이 속하는 유형 세계. 물론 명제도 유형이긴 하지만 명제들이 속하는 유형 세계는 프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x를 도입했을 때 x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냥 항입니다. 항을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x와 같다는 건 나중에 이거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미 배웠나요? 같은 관계의 반사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성 함수는 명시적 인수를 하나 필요로 하는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것은 구성자이고 암시적 인수는 어떤 알파라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알파에 속하는 A. 그 다음에 이 반사성이 증명하는 명제는 뭐냐면 A가 A랑 같다는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불휘는 차불휘와 같죠.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1은 1과 같죠. 자연수 1은요.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설명했고요. 다음 You can use it to introduce several variables. 자, 여러 개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증명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시적 인수는 모두 자연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가 B랑 같다는 명제의 증명. 다섯 번째는 A가 C랑 같다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A, B, C, H1, H2를 도입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예, 보기 좋네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에서는 등식에 대한 추이성을 썼고, 그 다음에 EQSIM H2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C는 A와 같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럼 C는 A랑 같다. 그 다음에 H1이 증명하는 거는
A가 B랑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C가 B랑 같다는 걸 증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C는 B랑 같다. 그렇죠? 뭐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고 As the apply tactic is a command for constructing function applications interactively, apply, 적용하기 전략이라는 것은 함수 적용을 실시간으로 그 린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근데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듯이 The intro tactic is a command for constructing function abstractions interactively. 이 설명 좋네요. apply라고 하는 전략은 적용하기라는 전략은 함수 적용을 상호작용, 린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명령이고 인트로 전략이란 건, 도입 전략이란 건 함수 추상화를 린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명령인 거예요. 예, 간결하게 잘 설명한 내용 같습니다. Terms of the form fun x to e. x를 입력받았을 때 2를 출력하는 함수와 같은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수 추상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람다 함수, 익명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As with lambda abstraction notation, 람다 추상화 표기법, 이거 함수 추상화 표기법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람다나 함수나 뭐 의미상의 변화는 없어요. The intro tactic allows us to use an implicit match. 암묵적인, 암시적인 매치식을 도입 전략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볼게요. 자, 텍스트 편집기로 다시 돌아왔고 8분 뒤에 해설을 멈출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로 다음에 익명 구성자 기호를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쓴 경우랑 쓰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냥 h라고 쓴 경우. 그러면 잠깐 뒤에 있는 줄을 주석 처리하고 증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전략 모드에서도 매치식을 쓸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되나? 그다음에 이그지스트 인트로 쓰고 h를 분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h는 존재 명제의 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h를 바탕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추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px이고 qx인 x라는 항을 뽑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x에 대해 px이고 qx이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x라는 이름 대신에 저는 w를 쓸게요. w를 쓰는 이유는 w가 witness의 첫 글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witness는 여기에서는 증인이라기보다는 증거로 저는 의역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려나? 되죠? 전략 모드에서도 매치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근데 HW가 그렇게 보기 좋게 나오진 않네요. 이렇게 쓰면 되려나?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매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불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and int로 그 다음에 hpw, hqw 자, 이 두 번째 매치식을 쓴 결과
HW라고 하는 식에서부터 HPW와 HQW라는 증명, 두 가지 증명을 얻어낸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그젝트 전략으로 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입 규칙이 아니라 인트로 전략, 도입 전략에서 인명 구성자 표기법을 썼을 때 이것이 하는 역할은 사실상 매치, 패턴 맞추기 식을 어, 여러 번 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은 인명 구성자 표기법이 하나 더 쓰인 거거든요. 근데 이 표기법도 오른쪽으로 결합하다 보니까 오른쪽 안에 있는 그 인명 구성자는 생략해도 됐던 겁니다. 하지만 원래는 써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인명 구성자 표기는 매치식과 하나씩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길게 4줄짜리 식을 4줄짜리 뭐 식이라 쓸 수도 있긴 하죠. 4줄짜리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인트로 인명 구성자 기호를 쓰는 게 낫죠? 이게 더 편하죠? 편하니까 저걸 쓰시는 게 좋긴 한데 저게 원래는 잠깐만요. 제가 자꾸 단축키를 이상하게 입력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매치식을 2번 쓴 거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예, 이해하셨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되는데 4분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시적인 매치를 사용한 거란 거예요. 그거는 언제 쓴 거냐면 익명 근데 왜 람다 abstraction as with라고 했구나. 람다 추상화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거 람다 추상화 표기법에서도 암시적인 매치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인트로 전략에서도 암시적인 매치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함수 추상화식에서 암묵적인 저 암묵적인 매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오늘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끝낼게요. 자, 지금은 by라는 핵심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항 모드에서 증명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때 펀을 쓰고 그 다음에 익명 구성자 표기를 써서 W 쓰고 HPW, HQW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옆비금 maps2라고 쓰면 유니코드 함수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냥 뭐 2줄짜리 화살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얘기한 거예요. 함수 추상화를 할 때 익명 구성자 표기를 쓸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매치식을 썼다는 거예요. 매치식을 썼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펀 h라고 식을 이제 작성해서 암시적인 매치식을 쓰지 않았다면 그 매치식을 명시적으로 제가 작성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좀 귀찮으니까 위에서 옮겨 볼게요. 그리고 이그젝트라는 전략은 항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우고 되죠? 들여쓰기를 2칸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셨죠? 함수 추상화에서도
암시적인 매치식은 익명 구성자 표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15번에서 18번 줄이 그 매치식을 연달아 쓴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코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아니다, 이거까지 할까? 자, 이 내용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매치식에서 그 뭐랄까 패턴을 딱 하나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경우를 이 세로 막대기 기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위에서는 인트로 다음에 명시적인 매치식을 쓰고 싶으니까 인트로 다음에 h라고 하는 인수를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뒤에 있는 h랑 이름이 좀 겹치죠. 약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h 0이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매치 h0 with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 두 줄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익명 구성자 기호는 아까 제가 명시적으로 쓴 것처럼 exist intro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 아,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인트로 뒤에 s가 붙은 전략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또 뭐 assumption이라는 전략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는지 볼까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raffle 반사성 전략이 있고, repeat라고 하는 전략은 뒤에 전략이 이제 인수로 옵니다. 근데 이 전략은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revert라고 하는 되돌리기 전략도 있고, 여기까지 설명하면 거의 끝날 텐데 generalize라고 하는 전략도 있고요. 이것도 진짜 거의 안 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로크라는 증명 보조개에서는 보통 admitted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인가? 네, 린에는 admit이 있네요.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저도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이게 뭔지까지만 설명하면 내용이 거의 다 끝나기는 할 겁니다. 근데 교재 내용이 많네요. 뒤쪽도 보면 계속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으로 작성한 증명을 구조화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략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있고, 각 괄호로 감싼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 연결자? 콤비네이터를 뭐라고 결합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결합자는 거의 안 썼어요. 보통은 저런 걸 쓸 필요가 없는데 써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서 배우기는 했는데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쓸 일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전략이 있고요. 단순화기 사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배우는 내용이 좀 많네요. 이번에 그다음에 스플릿 전략도 있고 이거는 경우 나누는 전략일 거예요. 그리고
린은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에서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전략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메타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면 그걸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5장도 설명을 좀 오랫동안 해야 할 거예요. 예상해보면 약 10편 정도의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영상 10편을 촬영하고 나서 연습 문제를 멘티님들이 푸시고 그다음에 그 풀이를 제가 검토하겠죠. 계속 매 순간이 좀 내용을 배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렵고 다음 내용 배우면 그때도 어렵고 근데 계속 배우시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녹화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